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지방직 대비 76일입니다. 경찰법 내용 좀 보려고 하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풀어봤었던 국회직 10번 문제랑 같이 피처링해서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찰법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특히 이번에 국가직 9급에서도 경찰법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조문 하나가 딱 나오면 그걸 왠지 다 봐야 될 것 같은 부담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우리가 소위 경찰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공식 명칭을 1조부터 36조까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못 읽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경찰을 보실 때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제가 국가경찰 사무가 본래 있고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자치경찰의 사무가 분리된다. 제가 이 얘기를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 이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누가 책임지나요? 네, 경찰청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앙행정기관 있죠? 여기에서 국가경찰의 전반적인 사무들을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국가경찰 내용이 있고요. 또 국가수사본부라고 얘기하죠. 국수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사경찰 사무가 별도로 지정이 되는 것까지 아마 좀 자세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국가경찰 사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한 포커스인 거고요. 국가경찰과 분리돼서 자치경찰 사무, 요걸 별도로 두고자 하는 게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목적은 이렇게 써 있죠.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경찰의 기본 조직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당연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경찰의 임무가 무엇이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달달달 외울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죠? 경비, 요인, 경호, 대단첩, 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 안녕을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작성 배포, 교통 단속 위해 방지,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래서 경찰의 임무를 다 설명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 보세요. 국가경찰 사무 나와 있습니다. 요 3조의 내용에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무가 들어갔는데 단 제2호의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다고 얘기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는 지금 여기 4조 1항의 2호에서 상세하게 지금 보시는 요 밑에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생활 안전에 관련된 사무가 되게 종류가 많죠. 그 다음 지역 내 교통활동에 대한 사무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지역 내의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안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라고 해서 소년이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나 교통사고나 또는 지금 보시는 성적 목적에 의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에 관한 범죄, 경범죄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자치경찰 사무를 오히려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다 국가경찰 사무로 두고 있구나. 이게 읽혀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법률 조항 하나하나에 너무 매몰돼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 법의 기본 취지가 본래 국가경찰이 다 담당했던 사무 중에 일부를 정말 그 지방자치단체의 진짜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그 사무를 자치경찰에게 주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게 사실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읽어 주실 수 있다면 여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존의 경찰 사무에 자치경찰 사무를 달달달 외우게 되는 것보다는 아, 자치경찰 사무 일부, 나머지는 다 국가경찰 사무구나 해서 요 체계를 보시고 그다음 저 같으면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한번 쭉 읽어보고 그다음 지금 지역의 교통 활동에 대한 사무 쭉 읽어보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내 다중운집 그리고 일부의 수사 그다음 마지막에 지금 보시게 되는 이 수사까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두시면 되죠. 그다음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 경찰 조직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요. 그다음 경찰청은 경찰청장이 제일 꼭대기고 경찰청장은 처한 총감이고 그죠? 경찰청장은 정무직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 이런 거는요. 지방자치의 자치경찰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게 아니라 사장의 인사행정론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세하게 다 외우냐고요. 그냥 우리는 경찰청장이 정무직이구나. 그죠? 정무직이구나.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무총리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는구나. 왜냐면 행안부에 있는 청이니까. 자, 그래서 국가수사본부, 그다음 경찰청장 쭉 나와 있죠. 자, 그다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여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자치경찰이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문장을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구나. 요게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조직을 잘 모르면 법률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국가의 경찰행정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 경찰청을 두고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그다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경찰과 수사경찰은 여기, 자치경찰은 여기 이렇게 된다는 이 조직의 체계를 알아야 법률도 잘 보인단 말이에요. 법률만 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체계를 보고 그중에 필요한 법률 몇 가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법률 문제들이 되게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해설지에 있는 법령들 정말 철저하게 읽어주시고 그 법령이 하나만 발췌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출문제의 앞뒤 법령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시고 읽어봐 주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을 볼 때 그 법률의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주시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랑 아침에 굿모닝 행정학 할 때 보는 거 정도로만 하셔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자, 20조네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및 결격 사유. 사실 이 20조는 제가 따로 내용들을 분류했던 게 7급의 지방자치론에서는 이 부분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임명돼? 어떤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야? 광역자치단장이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임명을 할 때 누군가가 추천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두 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한 명, 시도교육감도 들어간다 여러분.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한 명. 왜냐면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들도 자치경찰 사무거든요. 그 다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추천위원회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한 명. 이렇게 해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14번이 약간 이런 문제 유형들이었잖아요. 안 보면 하기가 되게 힘든데 봤다고 해서 암기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은 거 시도의회가 추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니까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교육감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취지를 살려서 외워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마찬가지로요. 요거 10번 문제였습니다. 이번 주에 풀었던 문제인데 기억은 다 나세요? 자,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얘기했죠?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고요. 자치경찰체의 시행은 2019년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그리고 현재 전국 단위의 시행을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전국 단위의 시행이 21년 최근에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틀렸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당연히 위원회는 합의제의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뭐 시도지사 소속이긴 하지만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국가경찰이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다예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다 들어갑니다. 자, 자치경찰 사무만 뭐라고 했죠? 지역 내 주민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의 다중 운집 행사 관련 교통 혼잡 안전 정리.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실 때는 자치경찰이 하는 사무를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사실 100%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법의 취지를 그것도 23년 국회직 구구 국회직 문제는 법령 문제가 많아서 참고 많이 하는 영역이거든요. 인사혁신처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법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경찰법에 대한 내용을 하고 만약에 이번 24년 지방직의 경찰법이 출제가 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언급하지 않은 선지에도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이 법을 이런 김에 한번 쭉 읽어보고 취지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 법을 좀 해석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 예를 들어서 경찰 사무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기재부 장관이 나와. 되게 이상한 거. 그죠? 경찰에 관련된 상황은 행안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들을 보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이런 문제들도 잘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뭔가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 이거 오늘 한번 쭉 읽어봐야지 해서 포인트 되어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찾아서 읽어주시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아침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우리는 또 내일 아침 새로운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인사혁신처, 그죠?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일반행정직 문제는 안 보려고 했는데 23년 지방직 7급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기회북에도 반영되어 있고 저희 숙련평 교재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제가 선지들을 좀 많이 변형해 사용했고요. 근데 원문 그대로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5일 동안 그렇게 해서 7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